보시죠. 특성들이 그래서 이제 복들이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강의를 해보면 처음에 복들이가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딱 꽂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쉬워질 거고 안 그러면 와 어렵다 이렇게 될 텐데. 자, 복들이. 자, 구조가 자 본래 일천할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본인. 자, 대신에 지난 사람 대리인 이랬잖아요. 그런데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은 일을 하면 되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정이 생겨서 자, 대리인이 한 번 더 대리인을 선임한다고요. 한 번 더 대리인을 선임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구조 봐보세요. 자, 본인이 일감을 줬다 대리인. 대리인이 더 한 번 더 일감을 줬다 복대리인. 그죠? 자, 한 번 더 가면요. 얘도 바빠. 그러면 얘도 또 일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또 복자만 붙여주면 돼. 복대리인. 또 가면요. 복복복 이렇게. 계속 복자만 붙여주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한 분이 선생 나는 복분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복대리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는데 아무튼 참 구조가 어떤 구조죠? 누가 누구를 선임한 겁니까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인. 잠시 다시 해줄게요. 봐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가 그대로 가보면 자, 첫 번째 자, 복대리는 지금 누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자, 이렇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대리 행위가 아니고요.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고 자, 마저 적고 설명할게요. 네 번째. 자, 이 복대리는 자, 항상 임무 대리인입니다. 이 말은 복대리는 뭐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결론인데 자, 설명해 볼까요? 자, 지금 누가 선임을 한다고 그랬냐면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이렇게 선임은 근데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복대에 나와도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단군 이래 그 민사소송에서 그러니까 소가란 말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거든요. 그 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1,000만 원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소가가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단군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소가 즉 금액이 큰 소송이 삼성가의 소송이었다고요. 삼성가의 소송.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친형인 돌아가셨는데 그 CJ그룹의 이맹 회장하고 소송 붙었거든. 그럴 때 그 구조가 만약에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졌다. 그러면 그 삼성의 지배구조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재용 회장이 회장 못했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엄청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봅시다. 본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소송할 거예요. 자기 친형하고. 자 소송을 할 텐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직접 법원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그 사건을 어디다가 맡겼냐면 대리인 김행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뉴스 나오잖아요. 김행장이라는 그 법무법인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김행장이는 법무법인에 맡겼다고요. 그러면 봐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법무법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고 많은 법무법인 중에서 왜 김행장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김행장의 대표 변호사, 사장, 대표 변호사의 스펙을 보고 맡긴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김행장의 소속 변호사가 600명이라고요. 그 안에 변호사 수만 600명이에요. 600명.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러던데 600명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표 변호사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면 사장이 삼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할 건 뭐 한다고 소속 변호사를 둡니까? 그러니까 자, 사장이 받아봐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600명 중에 한 명의 지금 그게 상속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600명 중에서 이원 전문 변호사가 있을 거고 경제 파트, 상속 파트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600명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을 선임한다고요. 그러면 구조를 봐보세요.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은 같은 기업이니까 자, 김행장의 대표는 알 수 있어도 600명의 그 소속 개인 변호사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임한다고요? 대리인이 선임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구조가 삼성 법무부 김행장 소속 변호사를 복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600명 중에서 이번 삼성 사건은 자, 네가 맡아라 라고 자, 사장이 줬다고요. 그러면 이 변호사 얘는 법원 가서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할 때 자기 사장을 변호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회장인가요? 이건 회장이지. 그러니까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변호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요. 자, 하나 남았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아직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사장인데 600명의 변호사 중에서 자, 누가 좋을까 이 상태잖아. 그래서 당신 변호사 하세요. 이렇게 이 선임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효과가 본인에게 아직 안 가요.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넘어갈 거냐면 선임이 돼서 얘가 이제 법원에 가서 변호를 해야 여기 가서 이 행위를 해야 이 효과가 본인에 가는 거지.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까지는 아직 무슨 행위가 아니고 대리인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자, 이 복대리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대리는 항상 뭔님 해야만 나와. 선임을 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당신 대리인 하세요 라고 해서 대리됐다는 무슨 대리라고 그러죠? 이무대리. 그러니까 항상 복대리는 이무대리일 수밖에.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정상이죠. 자, 복대리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을 함으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X.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 이해 되셨나요? 다시. 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죠. 거기까지는 대리인이 아니라 선임이 돼서 가서 활동을 해야 효과가 본인에 넘어가는 대리인가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요. 자, 복대리인은 이무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OX. X. 선임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무대리인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나눠질 텐데 잠깐만요. 자, 교재를 잠깐 보세요. 교재. 자, 113페이지. 자, 120조에 가보면 제일 아래쪽 법조문 보세요. 자, 법조문을 제가 바로 판사할 수 있는데 시험 지문은 법조문으로 나올 테니까 자, 113페이지 아래쪽에 눈을 더 끌어내려 보세요. 아래쪽으로. 자, 2번에 가보니까 이무대리의 복인권 및 책임이 있습니까? 자, 120조 이무대리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우 무슨 대리인? 이무대리인. 얘는 자,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랬나요?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 본인의 승낙 빨간색 표도 본인의 승낙. 자, 본인의 승낙 있거나 그랬잖아요. 나 본인의 승낙 있거나 끊어봐요. 여기서 이렇게 승낙 있거나 끊어버리고. 자,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뭐 하지 못한다요?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밑줄 쫙.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밑줄 쫙 해놓으시고 그 위쪽에 보면 이무대리인 있죠? 이무대리인 밑줄 쫙 그어봐. 이무대리인. 그래서 아래로 연결. 그러면 자, 이무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래쪽 끌어볼 그렇게요. 그래서 선임을 못해요. 자,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세요. 122조. 자, 법정대리의 복인권과 책임. 그래서 자, 법정대리는 그랬나요? 자, 동그라미 전체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정대리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그 책임으로 자,
밑줄 짝,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밑줄 짝 그거 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밑줄 짝, 연결. 그러면 누구는 법정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저 설명 안 했는데 위아래를 같이 보면 이무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근데 법정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복대리는 선임해야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무슨 대리인이라고요? 이무대리인 맞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자, 이무대리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무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자, 이무대리는 원칙. 자, 이무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임할 수가 없다. 선임이 안 돼요? 자, 원칙이란 말을 적었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자, 예외. 근데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잘 봐보세요. 있거나, 오라고 그랬어요. 있거나,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무튼 판서할 때, 자, 또는이라는 말을 적었다. 오로 빠져나오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뭐 중에 하나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빠져나오면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1개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경우도 선임할 수 있는 거고요. 둘 중 하나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선임할 수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저 봐보세요. 자, 삼성 이건 다시 넣어봅시다. 자, 본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김행장은 법무법에 일을 맡겼다고요. 소송을. 왜 맡겼다고요? 김행장의 그 대표이사 스펙 보고 맡긴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대표이사의 스펙을 보고 맡겼다면 이 대표 변호사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얘한테 보고 얼굴 보고 맡기는 건데 일감을 받아가지고 소속 변호사가 있는데 로스쿨 갓 졸업하고 온 신빙 변호사. 걔한테 일을 맡긴다고요? 그러면 삼성은 뭐가 되나? 어이없는 일인 거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감을 줄 때 자, 받아서 자기가 하면 돼요.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안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심보랍니까? 받아가지고 엉뚱한 애한테 주기를.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된다고요. 저한테 민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민법에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로스쿨 각 졸업한 그 신빙 변호사들보다 여러분이 민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 저 자신감 없는 표정. 자, 근다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신빙 변호사 잘 모르지. 그러니까 걔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러니까 자, 복대리인 원칙은 선임이 안 돼요. 그런데 본인에 뭐가 있다고요?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선임이 된다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봅시다. 자, 삼성에서 김행장 일을 맡겼다. 소속 변호사라면서요. 근데 이번에 김행장이 입사한 변호사가 새로 변호사가 로스쿨 졸업한 분이 아니라 대법관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온 변호사야. 그걸 뭐라고 그래? 전관. 그렇죠? 그 변호사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삼성 측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하는 것도 좋겠는데 이런 변호사가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됐는데 여기다가 일을 맡기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럼 삼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줄 알고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주면 승낙해주면 그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하나 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란 말을 썼는데 부득이한 사유 주선 봐보세요. 자,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제가 본인이고 변호사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제가 지금 오늘자로 이제 미국 출장 가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제가 법원에 참석할 수 없고 변호사만 가야 돼. 저 미국 출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오늘 재판 잘 부탁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리고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실어서 올라갔어요. 탔습니다. 미국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예를 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쳤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 이분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법원으로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가다가 사고 나버렸네. 사고? 좀 그런가? 아무튼 자, 사고 나버렸네.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원에. 그리고 저는 비행기 안에 있으니 저랑 연락도 안 되고 기타 등등. 그러면 무슨 사유가 생긴 거야 지금?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그때는 가면 지는데요. 오늘 법원에 안 가면 지는데요. 그래서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본인의 승낙이 없다도 옆에 있는 이 변호사 대신 좀 가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대리 선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결론. 자, 이모대리는 원칙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없고 안 된다니까요? 언제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죠? 이모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다. OX. X. 그런 눈빛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응?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게 없더라도 둘 중에 하나. 부득이한 사유만 있다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고요. 자, 이번 법정대리. 자, 법정대리. 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대. 그러면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이모대리는 뭐가 안 되죠? 이모대리는 선임이 안 된다면서요. 원칙이. 그런데 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이제 어떤 차이점 이해만 하세요. 자, 왜 이모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고 그랬나요? 처음부터 해보면 본인이 일감을 주면 자기가 하는 게 맞죠. 그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나 일 안 할래. 그러면 제가 본인이면 일감을 주려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다가 일감을 주면 되잖아. 뭔데 받아가지고 엉뚱한 것에 또 일을 맡기냐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법정대리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법정대리 누굽니까? 부모지. 부모. 저 봐보세요. 자, 제가 얘가 있는데 제가 강의 때문에 바빠요. 제가 혼자 산다고 해봐봐. 얘랑 혼자 산다고 해봐요. 자, 제가 강의 때문에 바빠요. 그럼 이 어린애를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법정대리는 부모야. 내가 못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해서 야, 나 오늘부로 네 아빠 안 할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그래서 이모 고모 삼촌에게 맡게 될 거잖아. 어떻게 하냐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를 봐야 된다면 부모 입장에서 자, 그래서 언제든지 복대리인 자체를 선임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모대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면 다른 사람이 선임하면 되잖아. 근데 법정대리는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맡게 된다는 거지. 결론. 이모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없고. 이건 예외라니까요. 선임할 수 있고 없고. 시험지에 무슨 글자가 들어와야 되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 문장이 들어오면 끝 문장은 선임할 수 있다가 되고 이게 없다면 선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법정대리는 부모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해주십니다. 됐습니까? 자, 복대리 끝. 책임은 다음 순환에. 자, 넘기시고. 자, 그리고 116페이지 가보면 5절에 무권대리가 있잖아요. 무권대리. 그래서 117페이지 가보면 이번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는데, 협의 무권대리. 시작하죠. 자, 광해 무권대리. 자, 넓은 의미의 이제 무권대리는 이제 책은 좀 이렇게 책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넓은 의미의 지금 무권대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표현대리. 이렇게. 근데 요즘 추세는 자, 문제를 풀어보면 기출문제가 이래요. 그냥 자, 광희가 이렇게 가로쳐지고요. 협의도 이렇게 가로쳐버리고 그래서 그냥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자,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아니, 표현 대리는 유권이냐고 무권이냐고? 무권이죠. 아, 그 발음 좀 정확하게 해봐봐요. 아, 유무일 막 이러지 말고 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생각이 절대로 무슨 권 대리 아니다. 무권 대리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가 자 다시 자 얘부터 해볼게요. 그냥 무권 대리. 자, 얘부터. 자 본인 자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얘가 와서 자 매매를 하자고 그래요. 매매 상대방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 병에게 말하기를 자 나는 갑의 대리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명 했나요? 현명. 그러면 무슨 명 현명했대요? 그러면 무슨 권 없는 애가 대리권이 없는 애가 무권. 무권. 자, 현명을 했다면 무슨 행위를 한 겁니까? 대리행위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무권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무권 대리인 이렇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구조가 이제 본인, 무권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애가 없는데 얘가 지금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행위를 했다고요. 어허요 눈빛이 그런 눈빛이면 안 된다니까. 또 지금 두 분의 눈빛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지금. 아니 선생 왜 어른 대리인도 아닌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나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민법은 왜라고 하면 망한다니까요. 왜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고로 민법은 보면 뭔가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민법을 절대로 못해. 우리 와이프가 그래. 몇 년 전부터 이게 공정 자격증 시험 보려고 하다가 그 와이프가 수학은 잘하거든요. 근데 민법이 안 돼, 민법이.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예전에 그 자기를 좀 가르쳐 달래. 집에서 좀 민법을 좀. 자고로 우리 어른들 말씀에 운전하고 기타 등등은 부부간에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제가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가르쳐 봤어. 그래서 내가 와이프 성격을 아니까 처음부터 있잖아. 민법은 절대 왜 이러면 안 되거든. 왜라고 하면 안 되고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거에 민법이야라고 얘기해 줬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왜 그러더라고. 그럼 또 설명을 해줬어. 이유를. 그랬더니 그러면 왜라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설명할 때마다 왜 이러니 되냐 말이 민법이 안 되지 이게. 민법은 수학이 아니거든. 민법은 수학이 아니라고 수학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 말 듣고 그냥 왜라 하지 말고 결론만 따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면 연습이지. 머리 구조가.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 꾹 참고 그때부터 따질 거라고요. 왜 했을까는 생각하고 궁금해하지 말고 궁금하면 어떻게 된 거야? 합격자 모임 때 그때나 물어보고 지금은 왜라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했다야 이제 했다. 그러면 보나마나 뻔하지 이제.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래는 대리 행위를 하면 행했다는 효과는 본인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 본인.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본인에게 넘어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효.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근데 이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이렇게요. 어떤 경우 그러냐면 자, 이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짜리. 자, 그런데 갑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하려고 그래요. 팔리지가 않네.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그래서 긍긍전전하고 있는데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 애가 말이죠. 얘가 7억에 매매를 해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7억에 매매를 해가지고 7억을 가지고 왔다고 집에 받으라고. 그리고 등기를 얘한테 넘겨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 갑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겠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정이라고 그래요. 추인. 그래서 자 원칙은 무효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뭔 일 하는 순간에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래요. 뭐해서?
소급에서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원칙은 뭔데? 원칙은 무효인데, 원칙은 무효라고 무효. 근데 본인이 뭔 일 해주면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법률관계를 따져볼 텐데, 자,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이런 대리행위를 했다면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됩니까?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본인부터. 자, 본인은 가만히 보니 5억짜리 아파트가 안 팔리는데 얘가 땡큐죠. 7억에 팔아왔다면 인정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그러니까 자, 뭔 일 하면 돼? 추인. 그래서 추인권 이런다고요. 추인권. 그런데 자, 5억짜리를 3억에 팔아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하라고 그래.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러면 뭐 하면 돼? 추인 거절. 추인 거절권. 그러면 자, 본인은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뭐 하거나? 추인, 인정.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인정하거나 거절하거나. 인정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세상사가 일방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이런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권리를 준다니까요. 이렇게 상대방. 첫 번째가 자, 상대방에 주는 권리가 최고권. 최고란 말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물어본다는 말이 지금 성립이 되냐면 봐보십시다. 자, 얘가 대리권이 없는 애랑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리권이 있다면 정상적인 대리행위라면 최고가 뭐가 없는 거지. 그냥 바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될 텐데, 근데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 최고 물어본다고요. 왜 물어본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면 본인이 갖는 권리가 두 개라고요.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인정할 겁니까? 거절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그걸 최고라고 그래. 최고. 그래서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의가 뭐야?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러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발 좀 눈빛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 선생님 미친 거 아닙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그걸 알고도 매매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알겠죠? 그랬다야 그냥 제발. 그랬다. 자, 그러니까 알고 했다 이렇게, 모르고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건 물어보는 거냐. 단순히 얘가 북한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 알았건 몰랐건 물어볼 수는 있다. 근데요, 철회. 아니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이제 판례 양이 늘어날 텐데, 판례 양이 어떤 판례들은 여러분이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내용 자체가. 그럼 막 재밌어서 막 거기에 빠져든다. 그리고 어떤 또 판례들은 막 법률관계가 복잡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판례가 나오든지 간에 그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늪으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올해 동체 합격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법을 그렇게 파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2차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고 그냥 시험용 민법만 딱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용 민법을 하려면 왜란 말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결론만 알면 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아주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자요. 결론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철회를 한다는 말은 철회가 줬던 걸 걷어들인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철회. 없던 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상대방 병이라면 5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얘도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철회.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면 자, 철회 그 권리행사 아닙니까? 최고권은 권이라는 말을 적었으나 단순히 물어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철회는 권리행사인데, 그래서 철회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의자만.
자, 얘가 무권 대리라는 것,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때만 인정된다. 그럼 이 말은 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악이. 그러면 악의 상대방에는 처리하는 게 없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 자, 무권 대리인이. 자, 무권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예요? 본인은 뭐 해도 되고, 인정해도 되고, 거절해도 되고, 다시. 자,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일단 물어볼 수 있죠. 자, 최고는 어떻게, 뭐 불문? 선악 불문하고. 그런데 철외는 뭔 님한데요? 선이. 그래서, 제가 친구가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글프다. 큰일 났네. 유튜브에 나올 텐데. 큰일 났네. 자,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원주에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법무사. 걔. 자, 그런데, 걔 이름이 철이거든. 걔 이름이 철이라고. 철이. 근데 걔 겁나 착해. 얘가. 그래서, 제 친구 이름 이제 불러주면, 걔 이름이 착하다니까. 그래서, 선철이, 이렇게. 자, 한 번만 해봐요. 시작. 선철이. 지겹게 들을 거야, 지겹게. 자, 그러니까 제 친구 이름은 선철이야. 걔 착하거든, 선철이. 걔 나쁜 애 아니야. 악철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철이는 누구만 된다고? 선의의 상대방만 된다. 됐습니까? 어디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보고 푸셔. 칠판 보고. 자, 눈 뜨고 칠판 보고.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만 풀어봐, 눈으로만. 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죠. 왜 X입니까? 최고권은 누가 갖는 권리죠? 상대방.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시 풀어볼래요? 눈만 보고 풀어. 눈으로만. 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우리 뭔 처리? 선처리.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선처리.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정리했던 게 117페이지에 자, 추인권이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쭉쭉 했습니다. 나머지 그 정리들은, 판례들은 제가 3, 4월 달에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6월 달 강의가 요약집 강의니까 그 전에 제가 완성을 시켜줄게요. 아시겠죠? 자, 넘기시고 쭉 넘기십니다. 이번에는 121페이지. 그 4번에 가보면 그 왼쪽에는 상대방의 그 최고권, 철회권이라는 말을 해놨고, 자, 이번에는 우측에 121페이지, 135조에다가, 자, 빨간색 표 들어볼까요? 135조, 그 법조문 옆에다가 빨간색 표표, 왕필표 하나 딱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135조, 해보죠. 135조. 자, 읽어볼게요, 제가.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이랑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그랬나요? 그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전체를 동그라미 치세요.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빨간색 펜으로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그 문장. 자,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전체 동그라미,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전체 동그라미.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 상대방 선택에 따라 그랬나요? 그 상대방 선택을 세모로 묶어내시고 상대방 선택 거기를 바꾼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 살포시 자 저기 법조문에 지금 상대방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이제 뭘로 바꿔버리냐면 무권대리로 바꿔버리네요. 무권대리인이 아니라고요. 시험절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나오는 것들만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자 계약을 이행할 책임 그랬나요? 자, 그래서 계약을 이행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또는 손해배상 있나요? 손해배상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놓으셔. 이렇게 자 그렇게 놓으시고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 그랬나요? 자 빨간색 볼펜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제한 능력자 그러면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쫙 그어서 자 그래서 적습니다. 책임 안 진다고요. 자 이렇게 책임 안 진대. 책임 안 진다 막 이렇게 해서요.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자, 본인, 자, 여기가 무권대리인, 자, 여기가 상대방.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게. 자, 지금 이렇게 됐다면, 자, 정리 봅시다. 자, 본인이 갖는 권리가 뭐라고요? 시작. 인정하거나 거절, 취인권, 거절권, 둘 중 하나. 자,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자, 선악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다, 최고. 그리고 우리 제 친구 이름, 선철이. 악철이라는 친구 없다고 그랬어? 선철이. 여기까지. 그러면, 봐보시죠. 무권 대리인 한 행위는, 자, 원칙이 뭡니까? 무효죠. 대리권이 없는 애가 지금 대리행위를 한 거잖아요. 무효잖아요. 근데 본인이 뭘 하면? 추인만 해주면 유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추인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준다고요. 5억짜리를 3억에 매매를 해왔다면 추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인정이 아닌 거지.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뭘 하지 않아? 추인을 하지 않으면 얘는 어쩌라고 이제. 그러면 자, 매매하면서 너 가배금을 나한테 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 너 약속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갈 거라니까. 이걸 135조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135조 책임이라고 한다고. 그럼 자, 책임. 그러면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간다는 소리죠, 지금?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너 약속했잖아. 이전해 준다며.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봅시다. 조금만 이해를 하세요. 조금만 이해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언제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언제는 책임을 안 질까? 이게 더 쉽려나? 자, 언제는 아무리 무권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는 책임을 안 져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뭘 해주면? 본인이 추인만 해준다면 이거잖아, 이게. 본인이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추인만 해주면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책임지라는 소리야, 지금? 무권 대리인. 아니, 너 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를 했냐고 지금 책임을 물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추인 인정만 해준다면 책임 안 지겠네? 그럼 반대로 바꿔봐요. 자, 본인이 뭐가 없다. 본인이 뭘 하지 않으면, 추인을 하지 않으면 책임져야지.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그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데, 그럼 책임져야 돼요. 하나 더. 우리 선철이가 있었는데. 우리 선철이. 자, 선의 상대방이. 자, 제조자. 자, 그렇죠. 오, 감각이 뛰어난 분이 계시네. 자, 선의 상대방이, 친절하게도 뭘 해줘? 철회. 얘가 먼저, 아이, 그래. 어떤 일로 할래? 라고 철회를 해준다면 책임 안 지겠지. 근데 우리 선철이가 뭘 하지 않아요? 철회를 하네. 철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2번 때문에 원래 그 어떤 책들은 보면 자, 2번 때문에 표현들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표현들을 하게 되면 이거 쉬워지는데 일단 조금 말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 자, 자신의 무권 대리인이 자신의 자, 대리권을 자, 증명했다 못했다. 아니, 자, 무권대리만 생각하지 말고, 자, 만약에 대리권이 있었던 애라면, 좀 표현들을 안 해서 그러는데,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될 거고,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됩니까?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자, 대리권이 예전에 저한테는요, 대리권이 있었다를 증명을 하면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증명을 못 했다는 거지.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언제 책임이 안 지냐면, 자, 무권대리인. 자, 무권대리인 자신의 자, 대리권을 자, 증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할 129조의 표현들을 안다는 일도 아니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을.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또 언제는 또 책임이 져야되냐면 상대방이 자,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몰랐다는 거지. 지금 누구에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바꿔주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상대방이. 자, 2번 생각하지 마시고, 자, 2번은 제가 표현들을 하면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자, 알았거나,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자,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러면 책임 안 진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또 언제 책임 안 지냐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래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위에가 네 번째가 뭐겠어? 보나마나. 자, 그러면 자,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 자, 이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제가 적긴 다 적었는데 적어 봅시다. 지금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는 애가 대리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권 낼 책임을 물어가라 그래요. 책임을 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봅시다. 자, 해볼까요? 자,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해준다? 저 좀 봐봐요. 본인이 추인만 해준다? 그러면 책임 안 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자, 우리 선철이가 뭘 해주면 철회만 해주면 책임 안 지겠지. 자, 2번 빼고. 자, 그리고 상대방 얘도 처음부터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알았다니까요. 알고 시작했다고. 또 알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무슨 책임을 물어가요. 그리고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얘인데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랍니다. 무슨 말이죠? 미성년자.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자기 아버지 건물을 홀랑 팔아버렸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딱 보기도 고딩인데 고등학생하고 매매하고 아버지가 추인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너 책임져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인 경우 책임을 못 물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본인 추인 안 해요? 우리 선철이가 철회도 안 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요. 그리고 무권 대리 무슨 능력자예요? 행위 능력자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책임을 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자,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이렇게 책임의 내용. 책임의 내용. 자, 지금 둘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 내용. 자, 둘이 뭘 했습니까, 지금?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계약을 뭐 하라고? 이행. 계약을 이행을 하거나, 또 오네. 자, 계약을 이행을 하거나, 자, 무슨 배상해 주라고요? 손해배상. 저 좀 보세요. 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봐봐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자, 본인 추인 없다, 선처리가 처리 안 해준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갑으로부터 저 건물을 사서 넘겨주면 되죠. 이게 계약이 이행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행하려면 본인이 들어줘야지. 건물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되지. 근데 안 판대. 그러면 얘만 믿은 상대방은 뭐가 되라고? 그러니까 무슨 배상 해달라고요? 손해배상.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계약대로 계약을 이행을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건데 5잖아 5. 그러면 선택권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선택. 자, 5. 그럼 선택은 누가 할 거냐? 선택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면서요. 자, 그러면 선택을 무권 대리 할 거냐? 무권 대리 할 거냐? 아니면 자, 상대방이 선택할 거냐? 그러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무권 대리인이 보호가 돼야 됩니까?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이지. 그러니까 자, 누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아니라 상대방 선택. 아하. 자, 쭉 흐름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뭐 하거나 이행하거나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언제요? 언제? 본인이 뭘 하지 않아 취인하지 않거나 우리 선처리가 철회 안 해주거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무권들이 행위 능력적인 경우는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또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책임을 안 지는 경우 언제 책임 안 질까요? 본인이 뭐 취인을 해주거나 우리 선처리가 철회를 해주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권대리라는 걸. 그리고 저 무권대리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책임진다 아니다. 이게 135조라니까요. 다시 법조문 보세요. 121페이지. 자, 법조문으로 마무리. 자, 이 법조문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을 읽겠습니까, 지금 바쁜 와중에. 자, 135조 다시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뭘 증명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뭘 하거나 계약을 이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데 이항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또는 그 대리인이 무권대리 무슨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135조라고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끝났네요. 자, 넘기시고. 그리고 123페이지에 가보면 3번에 표현들이가 있잖아요. 자, 표현들이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